조직이 자리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꿈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경쟁자가 당신의 작은 기회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큰 기회를 만드는 좋은 습관과 태도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것을 깨우도록 도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 희망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라네즈, 에뛰드, 에이스 침대, 크라이슬러 기아 자동차, 매일 유업의 카페라테 등의 광고를 맡았던 카피라이터 여운님이 쓰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골키퍼와 마주한 스트라이커와 같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죠.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골키퍼와 마주쳤을 때 필요한 건 방법과 이론이 아니라 순간적인 골 결정력입니다. 그것은 감각이고 본능이고요. 스스로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구 잘하는 방법이 아닌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본능적인 골 결정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변화와 성공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각자의 방식으로 사소한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책 속에서 그 마음 훈련을 도움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슴에 심은 꿈은 아무도 뽑을 수 없다. 가슴에 희망의 씨를 심고 그 희망이 보이는 사람에게 주변은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생기면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환경보다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또 그 희망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창밖의 풍경이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된다. 미래는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보다 어떤 희망 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을 갖지 못했다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희망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술에 취해서 보는 것은 헛것이지만 꿈에 취해서 보이는 것은 현실이 될 미래이다. 습관적으로 매일 먹거나 마시다 보면 그것 없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즉, 중독되는 것이다. 중독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현실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때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이 들리고 때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증상이 생긴다. 약과 술, 꿈은 모두 중독에 의한 기질적 정신병인 환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다른 점은 약과 술에 취해서는 헛것을 보지만 꿈에 취해서는 현실이 될 미래를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꿈을 가지듯이 빼앗기지 않을 것을 가져야 한다. 그 누구도 세월을 이기지는 못한다. 세월이 피부에 팽팽한 탄력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오랜 경험에서 생긴 세상을 조율하는 유연한 탄력을 뺏을 수는 없다. 세월이 한 번 보면 뭐든지 쉽게 잊지 않았던 젊은 시절의 기억력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오랜 습관이 만들어 놓은 꼼꼼하고 철저한 기록력은 빼앗을 수 없다. 세월이 시대가 변해 더 이상 쓸모없게 된 낡은 지식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온몸으로 체득한 삶의 지혜는 빼앗을 수 없다. 세월이 길 건너 작은 간판에 전화번호까지 보이던 두 눈의 시력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한 번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는 마음의 시력은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세월이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가는 사람에겐 아무도 명령할 수 없다.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연 배우도 무대를 내려오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다. 여기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겠다. 대학로에서 배우가 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된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초대장을 받아서 갔다. 오랜만에 초대장을 보내준 걸 보니 드디어 주연을 따냈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고 극장으로 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조연이었다. 연극이 끝나고 친구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내심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말했다. 야, 힘내라. 곧 기회가 오겠지. 기죽지 말고. 그러자 친구는 뭔 소리냐 하는 표정으로 위로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공연 시간 1시간 반 동안만큼은 분명히 걔가 주인공이고 내가 조연이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무대에서 내려오면 걔도 내 인생에 등장하는 조연들 중에 하나지. 너도 내 인생에 지금 친구로 출연하고 있잖아. 어때? 내 인생에 출연하는 시간 좀 늘려줄까? 기분이다. 2차 가자.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산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며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인생은 불행하다.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성공의 필수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열심히 관계의 줄을 친다. 하지만 조심하자. 얽히고 설킨 그 줄에 걸려 넘어지는 수도 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쳐놓은 네트워크의 망에 스스로 갇힌다. 지나치게 관계를 의식하다 보면 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지고 결국 삶의 주도권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게 된다. 세상의 옳은 생각보다 확실한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밖의 의견보다 안의 신념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인생에는 한 걸음에 달려갈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살다 보면 숨이 턱 막히고 갑갑할 때가 온다. 연기가 자욱해서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극단적일 때는 죽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처럼 느껴지곤 한다. 재벌 회장도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만의 문제는 아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벽에 부딪힌 인생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필요한 것이다. 종교, 오랜 친구, 선배, 스승도 좋은 비상구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무덤, 바다, 산 등 추억이 있는 특별한 장소도 좋다. 성경, 가수 퀸, 수영, 조깅, 등산, 낚시 등 잠시 벗어나서 생각을 탈출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비상구가 될 수 있다. 3번을 참으면 살생도 면한다는 말처럼 비상구가 있으면 극한 판단에 빠질 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제 아무리 심각하고 심란한 문제도 1시간만 지나면 흥분과 불안이 조금 가라앉는다. 하루가 지나면 웬만큼 진정이 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잃어버렸던 이성이 되돌아오는 시간, 인생엔 그 1시간, 하루를 벌어줄 비상구가 필요하다. 자신감을 신은 사람은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다.
나와 세상은 반비례한다. 세상의 벽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작아지는 것이다. 길이 점점 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지는 것이다.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변하는 것이다. 내가 커지면 세상은 다시 작아진다. 벽은 낮아지고 길은 편해질 것이다. 세상과 나는 반비례한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건 뉴스가 아니다. 슈퍼모델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건 뉴스가 아니다. 호나우도의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은 뉴스가 아니다. 그러나 자폐증 청년의 마라톤 완주는 뉴스다. 나이살이 감춰지지 않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평범한 40살 아줌마가 몸짱으로 변신한 것은 뉴스다. 월드컵에 단 한 번도 16강 진출을 못해봤던 한국이 4강에 올라간 것은 뉴스 중의 뉴스이다. 즉, 세상은 항상 그러나, but에 주목한다. 남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이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세상의 이목을 크게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줬던 이들은 재능 대신 열등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었다. 컴플렉스나 자신의 결함에 엔드를 붙이고 굴복하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열등감이 되지만 버트를 붙이고 끊임없이 저항하면 세상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빅 뉴스가 된다. 벗이 만드는 인생의 반전, 그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다. 단점 뒤에 버트를 붙여라. 단점으로 역전하라. 누군가는 공고함에 가득 도구들을 채워 인생을 시작하지만 누군가는 달랑 망치와 정만 갖고 인생을 시작한다. 하지만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조각하는 데에는 반드시 많은 도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각할 때 망치와 정만 있으면 충분하다. 삶의 도구가 풍족하지 않은 것에 낙담하지 말자. 인생은 얼마나 많은 도구를 갖고 있느냐보다 한 가지 도구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단련했느냐에 달려있다. 누구에게나 도구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멋진 인생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자신감이라는 도구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아무도 꺾을 수 없다. 인생 뭐 있어? 라며 캐주얼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인생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성공한 사람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만난다. 학생 때는 시험이 두렵고 누군가와 사랑할 땐 그 사랑이 깨질까봐 두렵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두렵다. 변화하는 것이 두렵고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다. 그럴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 자주 해보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 것이다.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가까이 가서 두려움을 꼭 껴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된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생각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 하기 싫다고 하는데 하기 싫은 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재미없고 귀찮아서 하기 싫은 것과 어렵고 겁나서 하기 싫은 경우이다. 재미없고 귀찮아서 생기는 하기 싫음은 음성 반응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벼운 감기 기운 같아서 기분 전환으로도 쉽게 고쳐진다. 하지만 어렵고 두려워서 생기는 하기 싫음은
심각한 양성 반응이다.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어 그 결과가 삶의 큰 그림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하기 싫은 일이 생겼을 때는 재빨리 판단해보자. 음성 반응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정말 몸이 피곤하다면 약속 시간을 다음으로 미뤄도 상관없다.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다시 만나면 된다. 그러나 양성 반응에 의한 것이라면 절대 약속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된다. 미루면 미룰수록 만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목표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감정이 없다. 지향점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들만이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 두려움은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피해 다니면 기회와 행운도 우리를 피해 다닌다. 피하지 말고,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하지만 기회는 시내버스보다도 자주 온다. 내가 기회를 찾는 한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다. 시험에 붙은 것도 기회이고 떨어진 것 또한 기회이다. 승진도 기회지만 유급도 기회이다. 돈이 많은 것도 기회이지만 돈이 없는 것도 기회이다. 세상 모든 것이 기회다.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겐 딱 3번의 기회만 오지만 널린 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회가 찾아온다. 이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이다.